원포인트 민법. 매매의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쉽게 말해서 계약 체결을 했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며, 또한 계약을 해약할 때는 계약금의 보유자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 2배를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금입니다. 1. 계약금의 성격. 1. 증약금. 계약금은 계약의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또한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및 기타의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주된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은 증약계약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금은 적어도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 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선지입니다. 아직 계약금도 주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해약금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들 중 해지를 원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민법 565조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어떤 사유든 묻지 않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해지가 가능한 조항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해지 시 계약 금액의 3배를 상환한다라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둘의 합의가 최우선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제565조 해약금.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매도인이 해약금의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을 수령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후 중도금 납부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해약금 단계는 각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금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의 교부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의 보유자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효력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금을 주지 않은 단계에서 위 법에서 말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위 법에서 말하는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약정하였지만 아직 계약금의 교부는 없었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선지입니다. 그럼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약정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인데 그중 1천만 원만 먼저 지급해서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2배 배상이 2억 2천인가요? 아니면 2천만 원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억 2천을 주어야 합니다. 준 금액의 2배가 아니라 약정한 금액의 2배를 주어야 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보유자는 의사표시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배액을 제공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액만 주면 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옳은 선지입니다. 언제 해약할 수 있을까요? 565조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야만 합니다. 이행에 착수란 외부적으로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한 전제 행위를 했다면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반드시 이행의 제공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계약금은 더 이상 해약금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틀렸습니다.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을 잇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것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기 전에 이행한 것은 인정할까요? 네, 인정합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이행기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그럼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를 한 것인가요?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을 착수한 것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틀렸습니다.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이행에 착수가 된 이상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행 착수가 부정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가 되려면 최소한 금전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을 배제한다는 약정을 한다면 이것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만일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해약금의 효과 1.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의 기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의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공동 책임입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옳은 선지입니다.